4월 15일 10년에 20억을 모으길 도전하고 있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 어제 그 비중 조절을 조금 했는데 어제 그동안 그 총선 그 테마주를 한번 정리를 해서 기록에 남기느라고 어제 기록을 못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새벽같이 선거를 하고 왔는데 뭐 다들 선거를 잘 했겠죠? 아유 그냥 뭐 어느 당을 찍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 각자 자유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그런 정부나 또는 어느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파든 좌파든 뭐 자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 거라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식을 하는 주린이인 사람이라면 어디를 찍어야 도움이 되는지는 뭐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것도 뭐 각자의 그 영역이고 자유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제가 원하는 당을 찍고 뭐 그런다는 거.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지난주 어제 그 비중 조절을 조금 했어요. 비중 조절을 해서 그 전에 그 제가 계획을 했던 28% 매일 7%씩 파는 걸로 해서 4일 동안 팔아서 현금화를 조금 시켜 놓는 걸로 해서 그 월요일 날 그때 바빠서 그 매도를 못한 게 오히려 이득이 됐더라고요. 다음날 좀 더 어제 좀 더 올라와 줘가지고 조금 좋게 그렇게 우선 현금화를 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오늘은 정말 그 내피셜 정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그런 저만의 그 내피셜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정답도 아니고. 그래서 기록을 한번 남겨보는데 지금 제가 비중 조절을 그러면 지금 왜 하고 있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럼 들고 가는 게 더 이득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지금 이 주식의 위치에서 제가 이미 지난 차트로 해서 제가 이 지금 주식을 바라봐도 저의 시선에서는 지금 비중 조절을 할 만했다.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지금 위치에서는 비중 조절을 한번 할 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 안 팔았으면 좀 더 수익이 컸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다 팔고 뭐 하락을 바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시켜서 여기서 현금화를 시킨 돈을 빼고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은 들고 있는 것만 수익이 나면 되는 거고 물론 거기서 인간의 그 욕심이 있죠. 요거 안 팔고 들고 갔으면 더 큰 수익이 봤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는 뭐 각자의 마인드 컨트롤로 뭐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이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 현금화를 조금 해뒀다. 그래서 해뒀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감으로 물론 내피셜도 다 감이긴 하지만 그냥 감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V자 반등이 나왔죠. V자 반등이 나왔는데 그 V자 반등이 나온 이유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과 그 정부 정책 이런 걸로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 금융경제 쪽은 지금 그런 위기를 막아놨죠. 그리고 사실 아직 실물 경제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직원들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회사에서 무급 휴직이라든가 뭐 유급 휴직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지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아무리 연준이 돈을 풀어도 주가가 폭락하고 코스피가 천을 갈 것 같다. 근데 그건 틀렸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지난 거고 뭐 지난 과거는 뭐 과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로만 보면은 연준의 그런 돈 풀기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뭐 채권을 산다든가 아무튼 그런 것들 돈을 뿌린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큰 위기는 지나갔다. 하지만 실물 경제에 위기가 남아 있고 그 정부 정책과 그 연준에 의해서 주가가 V자 반등을 많이 했다 하고 나서 여기서 쭉쭉 뻗어서 전 고점까지 올라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연준에서 그렇게 해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그래도 이게 망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으로 주식이 올라왔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실물 경제의 그 위험이 있죠. 근데 그 위험이라는 게 망한다 안 망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뒤에서 돈을 밀어주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돈이 없으면은 간단히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는데 은행이나 정부에서 나한테 돈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동안에 엉망이 되어 있던 내 경제 활동 실물 경제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물건을 만들려면은 다시 부품도 사야 되고 다시 직원들도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야지 그때서야 이제 적자가 벗어나고
원활히 그렇게 회사가 돌아가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주식이 폭락한다는 게 아니고 출렁할 수 있을 확률이 조금 있다. 그래서 제가 비중 조절을 조금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그 실물 경제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위험들이 지금 1, 4분기 실적 발표가 4월 달에 이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들을 보면은 이렇게 연준에서 밀어주고 했던 이런 기대감으로 갖고 지냈다가 막상 성적표를 까보니까 이거 진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환율도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고 그 실적이 정말 개판인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시장에서 발표가 되면은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 지금 현재 신흥국이 지금 위기라는 뉴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흥국이 위기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외인들이 신흥국에 있는 주식하고 채권을 팔아서 지금 그 미국이 그렇게 달러를 헬리콥터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도 환율이 왜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렇게 지금 좀 내려오긴 했지만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금 신흥국과 상대적인 환율은 상대적인 거라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지금 신흥국에 좀 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을 많이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달러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쪽에 환율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1,200원대 초반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섹터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뭐 그거는 누구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잘 나가면은 반도체 중에 정말 실적 좋은 회사 하나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섹터 전부가 살아나듯이 뭐 자동차 쪽이 좋으면 현대차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다른 회사들도 전부 같이 뭐 물론 거기서 30% 올라간 기업도 있고 15%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그렇게 기업이 있지만 결국엔 섹터는 같이 움직인다. 아무리 경쟁 상대가 있던 뭐하던 간에 결국 그 전에 그 큰 틀은 섹터는 같이 올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신흥국도 하나의 섹터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거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도 신흥국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신흥국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뭐 정말 위기인 신흥국은 당연히 워낙 그 나라 돈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나라가 뭐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많이 우리나라는 확진자도 거의 40대인가요? 이제 40명 정도 나오나요? 매일 한 20명, 4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지금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신흥국 그 문제 때문에 환율이 좋아지기는 조금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는 환율이 그러면은 안 좋은 거와 주식이 뭐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 환율이 좋아야 워낙 강세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외인이 투자를 보통은 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지금 너무 시장이 비이상적이죠. 좀 이상해. 그래서 그런 얘기가 통하진 않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환율이 좋아야 외인들도 들어오고 거기에 환차익도 좀 보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인이 들어오기가 힘든 지금 시장이다. 그러면 외인이 안 들어오면은 주식 시장이 여기서 지금은 사실 개인이 그 주식을 끌어올린 거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죠.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주식 시장이 되려면은 외인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야지 건강한 그런 주식 시장이 되는데 지금 환율도 안 좋고 그리고 배당 시즌이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돈을 받으면은 다시 이걸 달러로 이렇게 환산을 하기 때문에 뭐 환전을 하기 때문에 환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지금 그런 면에서도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주식이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횡보를 좀 더 하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51%의 확률로. 그래서 거기에 배팅을 완전히 하기는 힘들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비중 조절로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냥 미신과 같은 건데 그 우리나라가 그 총선 이후에 그
주식 시장의 변화를 그 살펴보면은 총 그 앞에 있었던 이것도 저도 그 뉴스에 본 겁니다. 앞에 있었던 그 총선이 이후 앞에 5번 정도의 총선 이후에 주가 변화가 어떻게 됐냐. 그때 한 번을 빼고 나머지 4번은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다음 날은 오르더라도 그 다음부터 단기 조정 하락으로 들어갔다. 이게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시장과 그때 주가의 흐름과 이걸 같이 생각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히 예전에 총선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날이 하락으로 들어간 날이 4번이었고 한 번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이게 높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온다. 야, 뭐 그 정도. 그 정도지 뭐 그걸 신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이거는 저는 약간 신뢰합니다. 그 최근에 완전 최근에 나온 뉴스가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조금 주식을 부정적으로 본다, 아니면은 좀 더 단기 하락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아직 하락은 안 나왔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모건하고 골드만삭스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걔네가 하는 말이, 이제는 저점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어서 주식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뉘앙스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뉴스를 딱 보는 순간, 그 뉴스가 월요일 날 나왔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이거 뭐야? 팔아야겠다. 확실히 팔아야겠다. 단기 고점이구나. 저는 거기서 좀 더 확신을 사실 얻었습니다. 걔네들이 뭐 누구조차고 지금 단기 뭐 이제 고비는, 위기는 넘겨서 이제 주식을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개미조차고 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다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이유로, 뭐 큰 이유는 없지만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을 했다. 근데 어제 보니까는 나스닥이 떡상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는 타이슨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고 처맞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지금 이렇게 떡상을 한다 해도 아직까지는 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건전한 시장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빨리 외인 형님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외인 형님들, 나 간다. 마음 약한 개미인가 봐. 형님, 메인 형님, 꼭 돌아와 주세요. 형님들, 저는 그만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존.